이 자기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라고 인식하게 하는 감각이에요. 근데 이 자기 수용성 감각의 특징은 신체하고 얼굴을 연결시킵니다. 이런 의학적인 특징들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세 사람의 학자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이 책에는 그 김재인 선생님이 아이적 코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우리나라에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된 이 이름은 이자코보입니다. 이자코보. 아이적 코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전혀 안 떠요. 이자코보라고 검색하면 엄청 많이 떠요. 심지어는 그 이자코보 현상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매우 중요한 이론까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자코보가. 그래서 아주 그 심리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자코보가 맞고, 책에 있는 것처럼 아이자코어라고 하면 아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자코보 현상이라고 불리는 건 뭐냐면, 이자코보는 되게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발견을 한 사람인데, 성장 과정에서 자기를 자기로 자각하고 각성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건 라캉도 얘기했던 건데요. 태어났을 때는 내가 나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라캉은 처음에 인간이 거울을 보면서 그걸 자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거울 속에 저게 나구나라고 인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거울 단계예요. 그게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인데, 이걸 이자코보가 먼저 언급을 하기는 했던 내용입니다. 자기를 자기로 자각하고 각성하는 현상을 이자코보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라캉은 이거를 거울 단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이자코보는 아주 의학적인 맥락에서 정리를 한 거고, 라캉은 이거를 자아 개념을 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아주 철학적인 개념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사실상 개념 정의를 이자코보가 했다 할지라도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이 훨씬 더 깊고 다양해요. 그 라캉을 일약 대스타로 만들어낸 게 이 거울 단계 이론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자코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방대해요. 어쨌든 지금 라캉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 이자코보 현상에서 나타난 자기를 자기로 자각하는 현상을 그 이자코보 현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드는 감각을 자기 수용성 감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성인이 돼서도 퇴행할 때 종종 나타나요. 내가 나를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감각들이 당연히 나는 나를 나라고 자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나를 나라고 자각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살다가, 나라고 자각하는 어떤 순간들은 주로 퇴행 시에 일어난다라고 했지만, 뭐 내 신체가 고통당할 때도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거를 나라고 자각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수용성 감각들이에요. 그 르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르윈의 백색 스크린 이론이라는 것도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꿈을 꿀 때 백색 스크린이 등장하면 자기라고 자각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건 꿈을 분석하면서 그 르윈이 발견했던 거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르네 슈비츠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는 그냥 슈비츠라고만 나오는데, 플레임 르네 슈비츠로 학계에서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슈비츠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르네 슈비츠라는 걸 꼭 붙여주고, 이 르네 슈비츠는 자아심리학자인데, 이런 주장을 하죠. 이제 다른 것들이 있어야 자기 수용성 감각이 활발해진다. 이런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른 것들이 있어야 자기 수용성 감각이 활발해진다는 건 정체성 이론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 나의 정체성이 형성돼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존재해야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다른 것들이 있어야 자기 수용성 감각이 활발해진다는 걸 발견해낸 게 르네 슈비츠입니다. 거꾸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르네 슈비츠는 다른 것들이 있어야 자기 수용성 감각이 활발해진다 그랬죠. 다른 것들과 주체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르윈의 백색 스크린이 등장해야 그 꿈에 자기가 자기라고 자각하게 된다 그랬죠. 배경이 있어야 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르윈의 백색 스크린 개념인 거고요. 그 이자코보 현상이 그 성장 과정에서 자기라고 자각하는 하고 그 자기를 각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어야 자기를 자각하는 자기 수용성 감각이 깨우쳐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수용성 감각을 주장하는 세 사람 다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들, 보편적 혹은 타자들이
필요하다는 이론을 이 자기 수용성 감각과 함께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자와 보편성이 있어야 주체성도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책을 사랑을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 분열 분석에서 결국은 사랑이다. 계속 정념 얘기하잖아요. 감정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사랑이 이걸 해결한다는 건데,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타자를 정복하지 않고도 타자의 미지의 공간들로 들어가서 연결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나한테로 확 끌어들이지 않고도, 정복하지 않고 타자의 미지의 공간들로 들어가서, 나한테는 미지의 공간들인 거죠. 이 저 사람이 하는 생각과 행동 패턴과 저 사람의 감정과 이게 나한테 너무 미지의 공간이에요. 근데 정복하지 않고도,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뭐 고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그 타자의 미지의 공간들로 들어가서 내 것과 연결 접속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게 분열 분석이고 이게 치료라는 거죠.